암호화폐 얘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암호화폐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아베 정권의 이제 경제가 굉장히 이제 살아났습니다. 2008년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을 겪었는데 이 세월을 겪고 무엇으로 어떻게 왜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느냐 명확하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뵀더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는 답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의 특성 중에 지금도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현금을 사용하고 30% 정도가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지방을 가보면 지방에서 여전히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동전 지갑도 갖고 다니고요. 저도 이제 일본 가면 그런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듣게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토시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얘기에 숨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에다가 엄청 투자를 했다. 이러한 설 아닌 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누구 때문에 당했냐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세계 경제 2위로 도약하던 일본이 꺾였다. 뉴욕의 맨하탄의 그 록펠러 빌딩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사가는 일본의 경제를 두려워했던 달러 금융자산가들이 일본을 털어버리는, 다시 얘기해서 일본의 경제를 압박하는 이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절하게 느낀 일본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다시 오자 그 이후에 이 달러 권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화폐의 성장에 일본에 숨어있는 자본, 다시 얘기해서 금융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 제로금리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 돈을 맡겼더니 예금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특히 이제 주로 주부들, 아줌마, 할머니들이 장롱 속에 집안의 곳곳에 숨긴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집만 타는 게 아니라 숨겨놨던 거대한 엔화가 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인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어떻게 암호화폐가 커지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호화폐가 은행에다 맡겼을 때는 뭐 1%도 안 주던 게 암호화폐를 10,000원에 샀더니, 비트코인을 10,000원에 샀더니 100,000원, 100,000원으로 뛰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더 이상 장롱 속에다가 일본 현금을 못 맡기고 못 넣어놓고 이것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회사라는 곳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투자회사들은 무엇을 주냐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증서를 인증을 주는데 이 인증을 받은 아줌마들이 계속 비트코인이 상승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체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배, 2배, 3배를 넘어서 10배, 20배, 100배가 넘어가니까 일본에 대단한 바람이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숨었던 돈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투자금융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융회사는 이 현금도 받았고 암호화폐도 받게 되니까 이 마이닝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곳에 투자를 시작하기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민당이라고 하는 정치에서의 핵심 요소가 금권 선거입니다.
금권 선거를 하는데 암호화폐처럼 좋은 게 없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됐든 어떤 모습을 가지든 경제가 살아나고 투자 자금이 있다 보니 이 투자금을 갖고 쓰는 스타트업들이 있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은 긴자거리, 기타 아카사카라든가 온갖 술집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나는 피가 도는, 다시 얘기해서 이 경제 산업 경제의 피라고 하는 돈이 도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인들만의 일자리로서 부족하니까 외국인들마저도 끌어들여야 되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디선가 선순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래로 옛날로부터 보면 투기성에 가까운 투자 효과가 있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동인도 회사를 보시면 이제 동인도 회사의 이 글로벌한 해양을 넘어서 하는 무역에다가 무엇을 줬냐면 이제 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약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투기 또는 투자 수익을 보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글로벌 금융을 일으킨 영국에 바로 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기성이 짙은 고효율,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신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선순환의 모티브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